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험에서 왜 복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이라고 했을 때, 수험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즉, 많이 물이 빠져나가지만 더 많은 양의 물을 많이 부어서 결국에는 이 항아리를 채워놓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바로 수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넣어줘야만 채워지겠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수험도 마찬가지예요. 복습만 제대로 하면 수험에서 합격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복습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험에서 많이 떨어지고 성적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습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복습의 중요성을 이 두뇌의 특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두뇌는 자,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즉 우리가 수험에서는 공부한 내용을 요 장기 기억 장치인 되뇌에 영구 보관하기 전에 이미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저장 장치인 해마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두뇌는 공부한 내용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이 해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해마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늘 스탠바이인 상태죠. 대기 중인 정보로 가득한 것이죠. 이러한 정보들 중에 일부만이 장기 기억 장치인 대뇌로 옮겨지게 되고 나머지 정보들은 휘발하게 되는 거죠. 즉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수험 공부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비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부를 해서 대기 상태, 즉 해마로 옮겨 놓으면 그 올려놓은 내용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언제 활용하죠? 시험 당일에. 시험 당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 남겨놓으려면 계속해서 해마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장기 기억 창고로 옮겨달라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인데 그 신호가 바로 반복 학습이다 이거죠.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해마에 있었던 임시적인 그 정보를 대뇌로 이동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옮기는 작업, 이것이 바로 복습, 반복 학습인 거예요. 반복 학습을 거치지 않고서는 특히 수험에서는 결코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숱한 수험 과정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올바른 반복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수험 과정 자체가 길어진다입니다. 그죠? 윤석열 현 대통령은 구수까지 했죠? 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수험 과정 자체가 길어지면 인생에서도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따라서 반복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 과정이 길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결국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죠. 네. 복습은,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복습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암기만을 위한 수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복습의 횟수가 거듭되면 단순 기억이라는 요 낮은 사고에만 단순 기억이라는 낮은 사고 기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즉 학습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죠? 기억을 하고, 그죠? 이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문제의
적용까지 가됩니다. 수험에서는 이 세 가지만 요구해요. 더 고차원적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암기, 즉 리멤버링이죠. 잘 암기하고 understanding, 이해를 해서 적용, 즉 문제를 잘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에빙하우스를 기반으로 만든 에빙 플래너예요. 자, 에빙 플래너는 지금 사진 이미지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에빙하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에빙 플래너라고 하는 스터디 플래너다. 예. 저는 요거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공부는 특히 수험 공부는 학습과 복습이에요.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복습이다. 자, 에빙 플래너를 통해서 매일매일 데이트죠. 연속적인 날짜와 요일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터디 태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강이나 뭐 학교 등에서 배웠거나 개인적으로 계획해서 공부한 요 진도 내용을 적어요. 진도 내용을 기억한다. 적는다. 민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어떤 테마를 적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뭐 15일에 적어놨다 이겁니다. 자, 미들 페이지는 9번이고요. 그러면 자, 리뷰 체크 아랫부분에 뭐가 있냐면 요 부분이요. 미들 페이지 오브 디스 볼륨 요 부분에서 268이 있죠? 요게 바로 요 미들 페이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11차가 됐겠죠? 2024년 7월 16일이 됐을 거고 복습할 때 3, 7, 9 미들 페이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9는 어제 배웠던 동시행 항변권을 요 관련된 쟁점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배워야 할, 오늘 나가야 할 진도를 또 스터디 태스크에 적어 나가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민법을 했고 뭐 법정 해제권에 대해서 공부했다. 네, 그죠? 등등 기타 쟁점들을 쭉 적어 놓는 거죠. 쟁점, 테마별로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 페이지를 에듀 플래너에서 적어 놓은 이 미들 페이지에 기입된 번호대로 돌아가서 복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복습을 하면요. 60일 동안 총 7회의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던 방법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진도도 나갈 필요 하지 마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복습하지 않으면 진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휘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복습을 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된 공부 습관이다. 말씀드렸듯이 두뇌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듯이 복습을 하지 않는 공부는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습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진도 나갈 시간에 노는 게 남는 장사일 수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복습은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 인강을 통해서 뭐만 빼고 있죠? 진도만 빼는데 급급하다. 진도만 나가고 대책 없이 복습을 미뤘다가 시험 기간에 뭐 하죠? 벼락치기를 합니다. 자, 벼락치기만 고생만 하고 수험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날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반드시 복습을 하고 지나가는 습관 하나만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요. 공부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하게 된다. 복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복습 주기가 중요하다. 복습 주기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의 사과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씨를 뿌리고요. 다지는 작업을 통해서 나무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무에서
사과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험 과정에서도 합격이라는 그죠?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당연히 빠짐없이 공부한 내용의 진도 내용 기록하고 공부 직후를 복습을 하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과 간격 효과에 따라서 올바른 복습 주기에 따라서 복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60일까지. 60일까지는 7번 정도의 반복을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60일 지난 다음엔요.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 이제 수험 100일 남았어요. 수능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죠?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됩니까? 물론 진도도 나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복습을 중요시 복습을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에빙 플래너 작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복습 과제를 얼마나 올바르게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합격이라는 당락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습과 진도 빼기와 복습의 상관관계가 뭐냐 이겁니다. 복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복습과 진도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수식이 있어요. 수험생들 중에 일부가 진도 조절의 실패로 복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도 시간 계산 공식입니다. L은 뭐죠? 진도를 빼는 시간이고요. L은 12 곱하기 T. T는 하루 순 공부 시간, 하루 가용 공부 시간, 즉 하루 순 공 시간이에요. 그래서 L은 12 곱하기 T에서 17을 놔둔다. 복습 시간은요, 이 T에서 진도를 공부한 시간을 빼면 되겠죠. 가령 T가 10시간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 10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L은 얼마 나오죠? 러닝 시간, 배우는 시간은 약 7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공부 시간 10시간 중에 7시간은 진도를 빼면 나머지 3시간은 10시간에서 7시간을 빼면 3시간 정도는 복습 시간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적정한 복습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빙하우스에 따라서 근데 복습을 매일 이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적이 되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점차적으로 반복이 누적될수록 그 해당 복습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최초 학습에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면요. 1차 복습 때는 가령 10분, 15분 정도가 된다면 2차 복습 시에는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시간은 점차적으로 반비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기억은요. 더욱 확실하게 선명하게 굳어질 수 있다. 즉 반복하게 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습 횟수를 늘리면 시간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복습이 진행될수록 근데 뭐라 그랬죠? 복습 자체에 대한 시간은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눈으로 보고 넘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고승덕 변호사, 고시 3관을 합격한 사람이죠. 교재 자체를 20번 정도 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전날에도 11번이 복습이 가능하더라. 11번이 복습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건 뭐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넘길 수가 있게 되었다. 복습이 누적되면 될수록 오히려 복습 시간은 반비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습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그 걱정은 기우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액트에서 관리형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10명 모집하고요. 스페이스 액트라는 데는 자, 신림역에 있어요. 서울 신림역에 3번 출구에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주세요. 스페이스 액트. 자, 관련 프로그램에 오시면 10명만 딱 모집해요. 뭐 고3, 뭐 성인 다 상관없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은 이제 100일 남았죠. 이제 100일 동안 한번 인생 걸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모집이 되고요. 전자석은 당연히 지정석이고요. 여기는 이제 최고층 12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뷰가 나쁘지 않다. 요거 홈페이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괜찮아요. 업무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학습 태도와 순공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해 드린다. 그죠? 입출입기 기록이 있어요. 아날로그식이긴 하지만 자, 해서 입출입 기록에 입실과 퇴실 시간을 기록을 하셔야 되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 입실, 퇴실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카톡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 학습 태도가 적정히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저가 전문 학습 매니저로서 수시로 주 1회 이상이에요. 최소 주 1회 이상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에빙 플래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요. 순공 시간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성적 향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관리형 프로그램에 오시면 에빙 플래너를 제공해 드리면서 매월 자체 평가 진행 등을 통해서 이건 물론 선택사항이에요. 뭐 강제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그 관련된 문제를 자체 평가를 진행을 통해서 성적 향상이 얼마나 이번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적 향상 보고서까지 발송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스페이스 액트 아카데미만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단순히 스터디 카페가 아닙니다. 스페이스 액트는 관리형 프로그램이 있는 스터디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빙 플래너를 통한 효율적 복습법 세미나가 매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참석하시면 돼요. 네, 커피 쿠폰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커피 쿠폰도 받아 가시고요. 스타벅스 커피니까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100일 동안 성적을 한번 확 바꿔보고 싶다. 내가 수능 준비생이다, N수생이다, 공무원 준비생이다, 뭐 기타, 뭐 변호사 시험 자격증이다, 뭐 기타 자격증들, 뭐 공인중개사니, 변리사니 등등의 어떤 전문 자격증을 준비한다. 어쨌든 내가 복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누군가가 관리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학습 매니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뭐 기존 관리형 스터디 카페보다 20만 원 정도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니까요. 가성비 값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